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 김선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반고의 개천설에 대하여입니다. 중국에서 반고에 대한 어떤 신화나 전설은 많지만 역사적 인물로 인정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화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제가 이제 거의 3장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고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반고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고의 의미와 연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반고에 관한 문헌 기록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는 반고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고 신화의 먼저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반고 신화가 크게 두 종류로 나뉘고 있는데, 일단 반왕 신화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천지 기원 신화 중에서 반고 신화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반고의 개천설, 그러니까 이게 주요 이제 내용을 다룰 텐데, 먼저 반고 개천설의 배경으로서 천지 기원 신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헌 속에 반고 개천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고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족을 비롯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은 천지 기원 신화에 등장하는 창조주 역시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국 창세신 중에서 잘 알려진 창세신으로는 반고라든지 복희, 여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고는 중국 민족의 시조로서 다양한 반고 신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후대의 수많은 창세 신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반고는 반고 개천이라고 중국이란 땅을 열어놓은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반고의 의미와 연원에 대해서 반고라는 이름이 생긴 그 의미와 연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반고라는 이름에 대해서 중국의 학자인 도양과 종수라는 학자들이 수집한 한족에 반고왕 개천이라는 신화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연 반고왕이라는 의미죠. 거기서 보면은 계란 노른자에서 반고가 부화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반고는 닭머리에 용의 몸을 하고 있었으며 껍질 안에서 온몸을 웅크리고 있는 병아리처럼 몸을 둘둘 감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는 쪼그리고 있어서 이제 반고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이 신화에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반고라는 이름은 그가 몸을 구부려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의 의미인 반자와 두 다리를 쪼그리고 있는 모습의 의미인 고자가 합쳐져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처음에 나왔는데, 그 뒤에 중국의 신화학자인 반기욱이라는 사람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반고 이름은 호로와 숫도를 의미하는 방언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학자 반기욱은 반고의 이름이 중국의 소수민족 장족의 방언인 숫도를 의미하는 인반과 호로의 의미를 지닌 늑구의 간칭 여급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숫돌과 호로는 흔히 중국 소수민족의 홍수신화와 인류의 재창조 신화에 흔히 등장하는 굉장히 낯익은 것들입니다. 숫돌은 무덤의 부장품으로 발견될 정도로 고대인의 숭배 대상이었으며, 호로 역시 주 생산지인 남방 지역의 대표적인 토템 식물이었습니다. 고대의 중요한 생활 도구이자 주요 식용 식물이었던 호로가 우리는 흔히 조롱박이라고 부르는데요. 도피 기구로도 사용했던 원시 시조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호로는 중국 민족의 창세신, 반고, 여화, 복희 등의 이름과
깊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방의 호로신 문화에 등장하는 조상신 혹은 영웅신이기도 합니다. 방고 신화의 배경에 대해서 이 신화가 성행한 지역가 혹은 그 유적들을 통해서 이거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현존하는 방고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반고묘, 그다음에 반고국, 반고천, 반고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이 대부분 남방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 문안에 등장하는 창세신 여호와와 복희의 관계는 흔히 부부 혹은 남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고와 여호와 복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복희와 방고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인물이라고 보기도 하고 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원가 역시 반고와 반호, 총령, 복희는 서로 상통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 측의 창세 신화와 달리 환단고기는 반고를 배달의 개척 시기에 개척의 길을 따로 나누어간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삼성기전 하에 보면은 유방고자 호 기술하야 욕 분도의 왕으로 청하니 내 허지 하시니라 수적 제보하고 솔 10간 12지지 신장하고 여공공 유수 유묘 유소 유묘 유수로 해지 삼이산 남림 동굴하야 이리비 군하니 위지 재견이요 시위 반고 가하냐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환웅께서 동방을 개척할 당시 기이한 술법을 좋아하던 방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방고가 개척의 길을 따로 나누어 가기를 청하므로 환인께서 이를 허락하셨다. 그리하여 반고는 많은 재화와 보물을 싣고 10간 12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공공 유소 유묘 유수와 함께 삼이산 남림 동굴에 이르러 임금으로 즉위하였다. 이들을 재견이라 하고 반고를 반고가한이라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반고의 그 행적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명확한 인물로서 기술이 되어 있는 점에서 중국 측의 자료와 상당히 다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고의 문헌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고의 전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판본이 있으며 일반적인 설명은 반고가 개천의 인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고가 가장 먼저 등장한 자료는 선진 시대에는 보이지 않고 삼국시대 서정이라는 사람이 쓴 삼어역기이며 이후 남조 양나라의 인방이 편찬한 수리기에서는 반고의 신체가 천지의 각종 물건이 되었다고 하면서 오은영령기에는 역시 유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고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늦게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삼국시대에 처음으로 반고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삼어역기가 그 내용으로서 천지가 혼돈하여 그 현상은 마치 달걀과 같았는데 반고는 그 안에서 태어났다. 1만 8천 년 전에 천지가 개벽한 때 밝고 가벼운 양기는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탁하고 무거운 음기는 아래로 내려가 땅이 되었다. 반고는 그 안에 있었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였다. 지혜는 하늘을 앞질렀고 능력은 땅을 압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은 삼국시대의 오은영령기의 내용은 좀 더 사후의 구체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반고가 태어났는데 그가 죽음에 임하여 몸을 변화시켰다. 그 기운은 바람과 구름이, 소리는 우레가, 왼쪽 눈은 해가, 오른쪽 눈은 달이, 사지오체는 사방끝과 오하기, 피는 강이, 힘줄은 지형이, 살은 농토가, 머리털은 별이,
솜털은 초목이, 이빨과 뼈는 소와 돌이, 골수는 보석이, 땀은 비와 호수가, 몸속의 벌레들은 바람에 감화되어 백성으로 변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남조 시대로 오면은, 그러니까 거의 삼국시대 다음에 위진 다음에 남북조 시대인데, 남조 시대로 오면은 수리기라는 문헌에 보면은 반고씨는 천지 만물의 시조이다. 그런즉 생물은 반고에서 시작된다. 이전에 반고씨가 죽어 그의 머리가 사방의 큰 산이 되었고, 눈은 일월이 되었으며, 지방은 강과 바다가 되었으며, 모발은 초목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거는 뒤에 와서 명대 시대에 오면 광박물지라는 그 문헌에 보면은 반고지구는 용의 머리에 뱀의 몸이었고, 천천히 입김을 불면 비바람이 되었고, 힘껏 불면 천둥 번개가 되었으며, 눈을 뜨면 낮이 되고 감으면 밤이 되었다. 죽어서 뼈마디는 살림이 되었고, 몸은 강과 바다가 되었으며, 피는 개천과 도랑이 되었으며, 머리카락은 풀과 나무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이들의 내용을 계속 이어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고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고 신화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반고 신화는 중국의 대표적인 창세 신화입니다. 한족뿐만 아니라 이 반고 신화는 소수민족에도 널리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의 경우는 묘족과 요족 등 남방 소수민족의 창세 신화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민족의 경우 이제 지금 5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가 대략 6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유 문자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은 굉장히 적어서 몽골족, 만족, 여족 등 극히 일부 민족을 대하면 나중에 한족을 차용해서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의 신화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비 신화로 유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신화를 할지라도 다양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반고 신화 또한 묘족과 요족 등 소수민족 신화에서는 대부분 구비로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반고 신화의 기원론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현재까지도 중국 신학계에서는 의론이 분분합니다. 이제 반고 신화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크게 나누어서 중원 기원설과 남방 기원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중원 기원설은 마회원이라는 이제 학자가 주장함으로써 나왔는데, 태행산 반고계, 동백산 반고계, 예서 반고계, 예남 반고계, 예동 반고계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태행산 반고계 신화는 오나라 서정의 그 356개에 기록된 최초의 반고 신화와 가장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주란에서 거인이 화생하고, 그 다음에 천지 개벽의 단계로 이루는 대표적인 창조 신화의 구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족을 비롯해 요족, 묘족, 장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의 신화에서 이와 같은 거인 화생형 창세 신화가 등장하곤 합니다. 마회원은 이런 보편적인 신화의 구성 요소가 문헌에 기록된 이후에 남방의 소수민족에게 전해져 각 지역의 민속, 관습, 신화, 전설들과 결합한 뒤에 소수민족의 다양한 천지개벽 신화가 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이제 남방기원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신화학자인 원과 모순 등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고 이름의 기원에서 보았듯이 이 반고는
호로와 숫돌을 의미하는 장족의 방언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숫돌과 호로는 중국 홍수 남묘원 신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모티브로, 남묘원이라는 모티브는 북방 신화 계통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로 장족이나 묘족이나 이족 등이 거주하는 서남 지역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호로, 아까 말한 조롱북이라는 호로는 중국 남방의 여러 소수민족의 토템 식물로서 7,000년 전 절강성의 하모도 문화에서 굉장히 일찍 발견된 신석기 문화의 하나인데, 이족지에서 이 호로가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고대 문헌 기록에서 보여지는 그 반고의 유적지라든지 남방 소수민족의 토템과 관련된 반고 이름의 기원, 또 반고 신화의 최초 문헌 기록자가 남방의 오나라 출신인 서정이라는 사실들을 검토해 볼 때 반고의 남방 기원설이 요새 비교적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립되었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반고 신화 중에서 먼저 반항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항 신화의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그 신화의 내용을 대백 간추려 보면은 고신앙의 용견인 반호가 방황이 반란을 일으키자 방황의 머리를 베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신앙은 우리가 흔히 사기 오제본기 속의 황제의 증손자에 해당되는 제국 고신씨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용견이 고신앙의 부마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삼남일녀를 낳았는데 자식들을 데리고 궁중으로 가서 고신앙에게 아이들에게 성을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성은 성씨를 말하죠. 그래서 이 고신앙은 4명의 아이들에게 반남 4종의 4성씨를 주어서 이 성씨를 가진 아이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였고 그 자손들이 번창하여 국적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반항을 조상으로 모신다는 구조가 대부분 반항 신화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국 고신씨, 고신앙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좀 뒤에 나온 신화라는 걸 짐작할 수 있지만, 여기서 삼남일녀를 낳았는데 그들 모두에게 반남 4종의 성씨를 주었다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선진 시대에는 여자는 씨가 없었거든요. 성씨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화가 거의 전국시대 이후에 나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항에 대한 신화는 정사인 후한서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후한서 남만 서남이 열전에도 반항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는 고신씨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국 고신씨 시대 견음의 난이 발생합니다. 이 견음도 실제 역사적인 그 부족이기 때문에 후한서에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용견 반호가 오장군의 목을 가져옵니다. 황제의 딸과 혼인 후 남산의 석실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반호가 사망 후에 남매혼으로 자손이 번창하여 만이로 불리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 후한서의 내용은 간추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들이 중국 남방의 요족, 묘족, 여족 사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보듯이 반고가 아니라 반호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글자는 반호와 반고는 의미 비슷한 반고로 바뀌어 나중에 불려주고 있습니다. 요족 사람들은 반고를 제사 지낼 때 매우 경건하게 반항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삶과 죽음, 수명, 복귀와 가난 등을 모두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기고 있고 가뭄이 들 때마다 반항에게 기우제를 올립니다. 또한 반항의 형상을 만들어 바퀴를 행진하면 곡식들이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이 소수민족 반항시장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족의 반호 신화입니다. 이 내용을 간추려서 살펴보면은 평왕의 용견이 고왕의 머리를 베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용견이 평왕의 부마가 됩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는 시루에 들어갔는데 완벽한 인간으로 변신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황에 봉해지고 12명의 자식을 낳아서 12개의 성씨에 봉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족에는 처음에 12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항의 사망 후 그 조상신군으로 남게 된다는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대륙의 고대 신학자들은 반어왕, 반항의 신화를 반고 신화의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박문란은 삼국시대에 서정은 삼어역계를 지어 반호를 흡수하여 한족 신화로 들어가 반호는 천지를 개벽한 반고씨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반고는 반호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천지 기원 신화 중 반고 신화인데, 이거는 삼국시대 서정이 지은 삼어역계의 기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천지 기원 신화 중 반고 신화는 3장에 가서 반고의 개천설에 다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 원가도 말했듯이 서정은 반고 전설을 수집하고 거기에 고대 경전의 천리적 성분과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천지를 개벽한 반고를 창조해내서 개벽 시대의 공백을 채우고 중화민족의 시절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대부분 천지 기원 신화 중에서 반고 신화가 나온 배경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으로 반고의 개천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고 개천설의 배경은 천지 기원 신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기원 신화란 천지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천지 밖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등의 자연 현상에 대한 고대인의 자문자답을 담은 신화를 일컫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천지 기원 규명에 대한 문제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의 자연과학조차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연구 과제입니다. 더구나 고대인이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천지 밖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등의 의문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제에 대해서 2300여 년 전에 초나라에 저명하신 구로는 초사 천문편에서 과연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누가 천지를 개벽한 사람인가 등에 관한 일련의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그 중국 학자 모순이라는 사람도 천지 기원 신화의 탄생에 대해서 비록 원시인들은 생각은 단순하지만 천지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류는 어디에서 왔으며 천지 밖에는 무슨 물건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커다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천지 기원 신화이며 또한 그들의 원시 철학이고 그들의 우주관이기도 하다라고 하며 천지 기원 신화는 고대인의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헌 속의 반고 개천의 내용과 그 의미, 그러니까 반고 개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제 주로 살펴보겠는데요. 반고 개천, 즉 반고의 천지 개벽은 중국의 삼국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의 이야기 중에서 반고의 천지 창조에 관한 신화로서 비교적 늦게 출현한 신화이긴 하나 지금으로 가장 유명한 신화의 하나입니다. 천지 개벽은 원래 하나의 혼돈체였던 하늘과 땅이 서로 나뉘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천지가 처음으로 열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개벽의 문자적인 뜻은 10개자, 열벽자로 개벽이란 열어 젖힌다, 새 세상을 연다, 새로운 질서를 연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천지라는 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즉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운동의 결과로 열리는 것,
즉 개벽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창조신이라는 용어보다는 창세신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진시대의 초사, 산해경 등에 실린 천지기원 신화에서는 창조주가 누구인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뿐 창세의 신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삼국의 삼어역기, 오온영령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반고 신화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삼어역기와 오온영령기는 모두 실존되어서 당대에 이르러서 예문유치에 인용한 삼어역기나 청대 역사에 인용한 오온영령기에서만이 볼 수 있을 뿐 그 이전의 원본은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삼어역기에는 반고가 아직 천지가 분리되지 않은 이른바 혼돈스러운 우주란 코스믹 에그에서 생육되어 탄생한 과정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혼돈되어 그 형상은 마치 달걀과 같았는데 반고는 그 안에서 태어났다. 1만 8천 년 전에 천지가 개벽한 때 밝고 가벼운 양기는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었고 탁하고 무서운 음기는 아래로 내려가 땅이 되었다. 반고는 그 안에 있었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였다. 지혜는 하늘을 앞질렀고 능력은 땅을 압도했다. 그러다가 오온영령기에는 이미 탄생한 반고가 사후에 그의 몸 일부가 변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세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삼어역기와 오온영령기의 공통된 이야기 요소를 정리해보면 처음에 혼돈,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지분리, 그 다음에 반고가 탄생하고 네 번째 반고가 죽고 그 다음에 반고의 신체가 변화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남조에 이르러서 양나라 인방이 소리기에 보이는 지난 이후의 반고 신화는 오온영령기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또한 반고 사후에 몸의 각종 기관이 변화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이는 반고 신화는 아래에서 탄생한 반고가 생전 혹은 사후에 그의 신체 일부가 변화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족의 시조로 확고히 자리 잡은 반고는 한족과 소수민족의 신화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창세신으로 등장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합니다. 이와 관련된 신화로는 한족의 천지를 개벽한 반고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삼어역기에 실린 반고 신화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여 삼어역기의 영향으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족의 반고 신화로 또 구중천의 내력이라든지 하늘을 연 반고왕 신화에서도 그와 유사한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용은 대부분이 인류를 위해서 알 속에서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보낸 반고는 알에서 탈출하여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런 후에도 피땀을 흘려가며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 반고는 마침내 자신의 몸마저 바치는 희생정신을 발휘하게 됩니다. 혼돈의 세계를 견디다 못해 알을 깨고 탈출하면서 흰자와 노른자가 변해서 마침내 천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천지라는 것은 반고의 부산물로 탄생하게 된 셈입니다. 이상의 삼어역기와 한족의 편지를 개벽한 반고, 구중천의 내력에서는 모두 반고가 계란에서 양육되어서 탄생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생 신화 역시 그 탄생 배경이 남방 지역이어서 동일한 지역을 탄생 배경으로 하는 반고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남방에서 성행했던 난생신 역시 그 시조는 역시 반고였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묘족의 반고 신화에도 난생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묘족의 신화를 이야기 요소에 따라 이제 간추려서 보면은 묘족은 혼돈이 아닌 신수 수유라는 어떤
소위 말하는 동물이라고 해당되는 그러한 동물원 신이 안라키를 합니다. 이 아래 부하에서 반고가 탄생하고 여기서 반고의 개천벽지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반고의 죽음이 이루어진다라는 줄거리로 이어집니다. 묘적 신화에는 우주란이 삼어역기와에서와 같이 혼돈 그 자체가 아닌 신수에 의해서 탄생되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합니다. 묘족의 신화는 혼돈을 제외한 천지 분리부터 반고의 신체 변화까지는 삼어역기와 오온영령기의 신화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삼어역기와 묘족의 신화에 나타난 우주라는 완벽한 신체를 의하며 나아가 완벽한 우주의 창조가 그 신체에서 비롯된다는 두 신화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고는 천지 개벽에 대한 이상의 신화 내용을 반고의 천지 개벽에 대한 이상의 신화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완전하게는 일치하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천지와 해, 달, 산하와 초목 그리고 바람과 비에 이르는 자연 현상들을 위시한 모든 우주 만물이 모두 반고의 화생과 변화로 생성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고의 천지 기원 신화는 남방의 소수민족에서 시작되어서 북상하다가 동남 지방으로 전파되었고 그 뒤에 중부 지역에 이르러서 중국 민족의 공동 시조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현대 중국의 지도자들은 강한 중국, 최고의 문명을 가진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족 단합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한족뿐 아니라 다른 55개의 소수 민족도 모두 포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상징이 소수 민족이 숭상하는 염제와 치우를 중화 3조당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화 3조당의 세 인물은 황제와 염제, 치우입니다. 이 3조라는 것은 중화 민족의 3명의 조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황제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조상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염제와 치우를 그 안에 자리 잡게 한 것입니다. 이 반고 신화에서도 그러한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기의 반고 신화는 반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단순한 가정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던 반고가 후대 신화에서는 점차 사실화 구체화되면서 민족의 영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화 사상에 따라 소수민족의 신화는 중국식으로 개조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환단고기는 반고가 약 5,900년 전 환웅의 동방개척기에 실존한 인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반고는 중국의 창세신이라고 불리우고 중화민족이나 중국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화의 역사와 영웅화를 시대하고 있지만 그는 전설상의 인물일 뿐 역사적 존재로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고의 개천설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